아버지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입원을 하신다고. 119로 실려가고 있다고. 당장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 입원을 보고 그렇게 2주 뒤에 뭐가 그리 바쁘시다고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셨는지 자기랑 같이 살자고 나보고 독일에서 들어오라고 하시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니 어쩜 그럼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 장례식이 아버지 죽음이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저는 무한 경쟁인 한국 생활에서 루저 40대였고 독일로 도피를 해서 독일에서 말도 안 되게 재밌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독일 생활 5년 후 영주권 시청이 한 달 남은 시점인 작년 6월에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라고 하시고 같이 살자고 하시더니 입국 1일 만에 대판 싸우고 다시는 아버지를 안 보고 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독일로 다시 돌아갈 돈이 없었던 저는 지인 창고에서 지내며 밤에는 대리운전, 낮에는 육부일을 하며 돈을 벌어 빨리 독일로 나가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아버지의 죽음이 그렇게 슬프게 다가오지 않았나 봅니다. 솔직히 슬퍼하려고 해도 딱히 아버지와의 추억도 없고 어떻게 슬퍼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안 슬프게 그냥 억지로 슬퍼하는 거 자체가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슬프게 어쩜 보면 재미있게 장례식을 3일간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재밌었던 거는 나이 45살에 하는 일도 딱히 없고 돈도 없으니 귀국 후에 주변 사람들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장례식으로 친지, 친구, 지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사실 장례식이 약간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기분이 좋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장례식, 그리고 내가 아버지 가시는 길을 대표해서 인사를 해야 하는 상주가 되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여태껏 저는 한 번도 우리 4인 식구의 대표로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 제가 대표더라고요.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가족들을 뒤에 두고 이제 이 가족의 대표가 되는 아버지 다음으로 우리 집의 가장 완장을 이어받아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신기한 경험을 한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 가족끼리 모였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조금으로 받은 돈이 600만 원 남짓, 누나가 몇백만 원, 엄마가 몇백만 원,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얼마 받은지. 저는 제가 받은 600만 원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동안 매번 전화 왔던 건강보험, 연금보험 밀려있다고 전화가 계속 왔었거든요. 집세도 밀려있었고 사실 뭐 조금 돈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총 밀려있던 돈이 5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걸로 해결하고 나면 100만 원 정도가 남으니까 너무 사실 진짜 그 돈이 나에게는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정산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지 알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정산을 준비하고 있던 매형이 저희 장례비가 총 2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서 각자가 부조금에서 얼마씩 걷자고 해서 저는 사실 조금은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다고. 그러니 그걸로 아버지 장례식을 하면 되니 너희가 받은 부주금은 너희가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전 속으로 아싸 가오리 우리 아빠 만세 이질하고 있는 나는 정말 쓰레기지만 근데 사실 그랬습니다. 진짜 그때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참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집에 와서 저는 아버지 집을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집에서 며칠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머무르면서 어머니가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지금 차가 필요하니? 아버지가 저한테 차를 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차가 딱히 필요 없었습니다. 차가 필요 없기도 했지만 차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 보험비든 유류비 등 제가 어떻게 내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차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속으로는 차? 무슨 차지? 예, 그래서 어머니에게 차가 뭔데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잘 모르겠는데 뭐 외제차 아우디라고 아우디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아우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우디 차 어딨냐고. 또 지하 주차장에 있다고 해서 가서 봤습니다. 아우디 6. 하나 무조건 제가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비를 지급해야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게 얼마인지 알아보니 대략 1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돈이 있는 600만 원은 있지만 그거 집세 내고 보험금, 연금 이런 거 다 처리하고 나면 또 돈이 없습니다, 시중에. 그래서 어머니에게 나중에 이전을 하겠다고 하고 제가 꼭 갖겠다고 아버지 주차장에 모셔놨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보내고 저도 모르게 아버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리해둔 서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누나 앞으로 아파트 30평, 어머니 앞으로 아파트 25평, 나 앞으로 100평 3층짜리 건물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세금이죠. 그 상속세? 상속세가 아닌 뭐 이전세, 뭐 어떤 그런 세금까지 다 정리를 해놓으셨고 저의 인감을 홀로 만드셔서 제가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게 그냥 제가 오롯이 가져갈 수 있게 편하게 모든 것을 홀로서 집에서 다 준비를 하셔서 서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전 아버지가 병원에 쓰셨을 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저보고 잘 살아봐, 다시 한번 잘 시작해봐 라고 무심한 듯 얘기하신 게 저는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그날 제가 아버지께 한 달 정도 만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 달도 안 됐지만 제가 여자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위중하신 것 같다. 근데 아버지는 평소에 제가 여자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북한 여자 아니면 뭐 외국 여자 아니면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서 저를 결혼을 시키려고 그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럼 거기 가면 이제 외국인하고 결혼해야 되잖아. 외국인 말고 나는 그냥 조선족이 아니고 나는 탈북자. 조선족 말고 탈북자. 그러니까 아버지 말은 그 가면 그런 이제 탈북민들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데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아, 예, 알겠어요. 저는 저 여자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인사만 하자. 너무 부담 가지 말고 그냥 인사만 하면 된다 라고 해서 인사를 시켰는데 그때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잘 살아보라고, 다시 한번 잘 시작해봐. 저는 그때 그냥 단지 그냥 이 여자랑 잘 해보라고, 여자가 인상이 좋고 하니까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오직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저는 그 여자랑 잘 해보라고 하는 말씀인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류를 보니 그때 그 말씀은 그동안에 방탕하고 방랑한 생활을 그만하고 차와 집 그리고 지금 만나는 여자와 함께 다시 인생을 시작해보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때 느끼지 못한,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그 순간에도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의사가 저한테 사망 판정을 내렸을 때도 별로 슬프지 않았습니다. 느끼지 못했거든요. 뭐가 슬퍼야 되는지, 어떤 것이 슬퍼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살면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슬픔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여태껏 단 한 번도 군대에서도 외국생활 10년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혼자서 아픈 몸으로 혼자서 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을 걸 생각하니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워할 자격도 없고, 지금도 사실 돈 주니까 집 주고 차 주고 다 해주니까 보고 싶다고 말하는 이 쓰레기 같은 놈인 걸 다시 알게 되지만, 그 쓰레기 같은 놈이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그리고 제가 아버지 입간할 때 했던 말, 아버지 잘 살게요라는 말이 왜 튀어나왔는지, 왜 아버지가, 왜 아버지께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건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잘 살게요. 아버지 실망하시지 잘 살고 살아서는 실망은 시켰는데 앞으로 진짜 실망시키게 아빠 이름이 나가게 진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버지, 정말 잘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